네, 반갑습니다. 자, 1월 1일입니다. 이제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작년에는 굉장히 힘든 한 해였죠. 굉장히 힘들으셨을 거고요. 아마 내년에도 내년이 아니지 이제 올해니까 올해도 상반기에는 좀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작년까지만큼은 아닐 것 같고 올해는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뭐 한 5월 정도면 한번 제법 또 강한 반등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5월 근처가 뭐 저점이 나오고 반등이 들어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만 일단 그 자리 정도에서 한번 반등이 좀 세게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눌러졌다가 다중바닥을 만들겠죠.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V자 급반등 올린다기보다는 일단 저점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5월 정도, 뭐 제가 시간까지 맞출 수 있는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대략 한번 그 정도에서 바닥을 잡고 한번 반등을 줬다가 다시 또 되밀리면서 이제 좁은 박스권을 만들면서 L자행 하락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길게 가는 L자행,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자리를 어느 정도 만들고 난 다음에 반도체 경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돌아서면 그때 시장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5월 정도는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되고 다시 눌려졌다가 한 7, 8월 정도 되면 다시 또 반등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거는 그때 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 전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3월, 4월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사채 만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일본의 금리 인상 문제도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월부터는 2월엔 또 FMC 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월, 3월, 4월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여전히 듭니다. 자, 미국장이 우리가 쉬는 동안에 하루는 좀 올랐고 많이요. 하루는 좀 적게 빠지긴 했는데 그 두 개 합산하면 뭐 오르는 폭이 조금 더 많긴 했기 때문에 또 연말에 우리나라는 또 일단 팔고 보자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초에는 아마 내일은 아침 시가는 조금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 1% 정도라도 조금 갭을 좀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데 종목별로는 떠서 시작했다가도 다시 한번 대밀리였다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난번 저점을 깨는 종목도 있고 또 지난번 저점까지 안 오고 어제 지난번 목요일 29일 저점까지 안 오고 그냥 바로 좀 더 돌릴 수 있는 종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혼조 국면이라 보시고 종목별로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요. 자, 우선은 오늘 제가 찾아뵌 이유는요. 미국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미국 차트 한번 보시죠, 같이.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는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요.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꺾였습니다. 여기서 봉과 여기 봉과 쌍봉을 만들었죠. 그죠? 꺾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다우 지수를 보시면 60일선이 쭉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고 일봉입니다. 그다음 121선도 예, 이렇게 쭉 약간 올라가고 있죠. 일봉 121선도요. 근데 11선과 단기 이동 평균선의 11선과 21선은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렇게 갭이 많이 이격 차이가 났죠.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 단기와 중기, 장기 이동 평균선 이격이 좀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이게 하나로 점점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옆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는요. 자,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 하나로 모여진다라는 것은 조만간에 미국 지수도 조만간이라는 게 뭐 10일이 될지 아니면 최대 15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만간에 미국 지수도 이렇게 에너지가 모여지고 나면 에너지를 모으고 나서 윗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랫방향으로 가든지 한 방향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를 모은 데서 항상 윗방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하락적으로 에너지를 받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차트를 보시면 에너지가 이제 모여가고 있는 중이다. 아직 완전히 모여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는 뭐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만은 미국 그게 1월 6일인가 8일인가 무슨 중대 또 뭐 하나 있죠. 그죠? 발표하는 게 있는데 아마 그게 뭐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분기점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거는 단기 이벤트일 가능성이 많고요. 또 그 발표 전에는 또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표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6개월 만에 다시 영상을 다시 올려드릴 때 제 첫머리 제목이 코스피는 2000을 깰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제가 제목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 개별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손절선 정확히 지키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지수는 이렇게 모여들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고, 옆으로 현재는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박스권에서요. 조만간에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미국 지표의 보조 지표들은 지금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방향성을 잡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미국 지수도 다우존스도 방향성을 볼 가능성이 있죠. 자, 코스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미국 나스닥처럼 차트가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완전히 꺾여서 지금 내려오고 있고 흘러내리고 있죠. 그러면서 21선도 데드크로스 만들어버리고 지금 현재 그죠. 올라가더라도 5일선 이제는 첩첩삼중입니다. 이제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제가 코스피는 2000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깨는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대략 그 지점을 제가 1950포인트 정도까지 하락의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제목을 그때 올려드렸죠. 제가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요. 제가 1950이라고 잡았던 제 이유는요, 그냥 제 생각이니까 참고로 마십시오. 그렇게 봤던 이유는 지난번에 코스피가 쌍바닥을 찍고 쭉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들어왔죠. 그죠? 그 다음에 쌍봉을 찍었습니다. 그죠? 쌍봉을 찍고 1차 하락이 떨어졌는데, 이건 단기 소파동일 이게 작은 하락 파동일 수도 있는 겁니다. 1차 하락이 나왔거든요. 1차 하락이 나오고 옆으로 행보한 이후에 다시 지금 이제 3차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대략 그 지점이 최고점이 2500이고요. 그 다음 1차 하락이 나왔던 요 지점이 대략 2357이니까 뒤에 7 빼버리고 그냥 2350 정도 보면 2500에서 2350이면 대략 150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하락의 파동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뭐 일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략 평균적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150을 빼면 2350에서 150을 빼면 2200포인트가 나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2200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2357이기 때문에 2200보다는 2210 정도, 그죠? 2210 정도나 요 정도에서 아마 이번 3파 하락 구간에 한번 바닥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등을 주는데, 그 반등은 아까 150 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50 차이의 절반이 얼마죠? 75죠. 그러면 대략 2200포인트에서 2210을 기준으로 잡으면 대략 반등의 최대 목표치는 2200 한 85 정도까지, 최대치가 85라는 거지 85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2200 뭐 50이나 60으로 반등 끝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2200포인트 근처, 2210 근처 내려오게 되면 한번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지수가 생각보다는 다행히 그래도 하루는 빠지고 하루는 올랐지만, 그래도 많이 오르는 것보다 내리는 게 조금 적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에는 조금 아침에는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역시 좀 반등을 주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내릴 듯 하고 또 반등을 주는 듯 하다가 내리 요 좁은 박스권에서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종목별로 이제 좀 달라지겠죠. 그죠? 모양이 빨간색 노네가 있고 또 파란색 노네가 있고. 근데 지난번 29일 28일처럼 일방적으로 하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은 1을 한 6일 1을 8일까지는 나오지 않고 조그맣게 박스권에 행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공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2200 근처 오면 2275, 85가 최대치라는 거. 이 단기 매매가 자신 없으신 분들은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물려버리면 또 크게 손실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선 정확하게 잡고 매매하시든지 아니면 짧게 매매하시라는 겁니다. 자, 코스피는 자 2200포인트까지 제가 3파 하락이 남았죠. 2200이나 200, 2210까지요. 그런 다음에 반등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150% 빼면 2200에서 150을 빼면 195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대략 코스피는 이 반등 구간에서 제가 하락 파동을 잡은 겁니다. 반등 구간에서요. 이게 짧은 소파동의 구간일 수도 있고 이게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간에 1950에서 1960 정도까지 좀 일단 하락은 좀 열려있다. 반등 구간에서 하락의 파동을 계산하면요. 무슨 생각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2000이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1950이나 60이 요 저점이 나왔을 수도 있고, 만약 그 자리에 와서, 아니면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주고 난 다음에요. 작은 소파동도 반등을 주고 난 다음에 이후에 다시 한번 또 크게 한번 더 하락할지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2200이나 2210에서 단기로 매매하실 분들 한번 참여해서 짧게 묶어 놓자. 반등의 목표치는 2200 최대 75, 85 정도 최대치가요. 그거까지 못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2000이 깨져서 1950이나 65면 다시 반등에 참여하자. 그 다음에 다시 일단은 짧게 한번 들어가 보자.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이게 깊게 하락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V자로 올라가기 힘들죠. 만약 이게 바닥에 놓는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하락은요, 하락한 이후에 L자형으로 옆으로 행보하다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1950이나 60이 바닥이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반등 이후에 다시 밀리고 하면서 이렇게 L자형으로 좁은 박스권을 만든 이후에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1950, 60이 저점이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분명히 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다음에 반등 이후에 이 저점을 또 깰지도 모른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맥점마다 짧게 들어가서 일단 반등을 먹고 또 빠져나오고, 빠져나오기 현금 잡기 힘들면 고구간에 인버스를 사셔도 되고, 아니면 인버스 코퍼스를 사셔도 되고, 아니면 신용 평가사를 보셔도 되고요. 무슨 가시죠? 아니면 그것도 자신 없으면 현금 들고 계시고 또 기다리시다 내려오면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200에서 2210, 그 다음 반등 이후에 다시 1950이나 1960 우선 짧게 요구 한번 보시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 참고로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버스 차트를 한번 보시죠. 좀 다각도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버스요. 자, 여러분께 인버스를 제가 최근에 영상 올려드릴 때 5,800원 정도까지 5,800원이나 뭐 5,780원이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 우선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자리가요, 인버스의 최대 고점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하시죠? 자, 5,700원이 5,800원까지 1인버스가 왔다가 다시 한번 눌려지게 되면 이번 직전 고점이 5,500원을 지지하는지 또는 5,500원을 살짝 깨는 5,400이나 300원을 지지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무슨 생각하시죠? 근데 인버스가 5,800원 정도 오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스피는 뭐 정확하게 맞지는 않게 대략적으로 1950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60 정도 요 정도 오면은 코스피가 아까 단기 반등 구간에서 이렇게 오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락 오파가 그 지점이 아까 1950, 60이라고 그랬으니까 인버스가 한 5.7, 8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나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8번 정도까지요. 자, 1950, 60이 제가 완전히 바닥이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인버스도 5,800원이 완전히 고점이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일단은 그 자리에서는 한번 인버스 가지신 분은 잘라주고 또 요때 또 저점 매수하시면 저점 매수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셔야 됩니다. 그때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인버스를 5,800원을 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인버스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버스가 하락을 하면서 1파 하락이 쭉 나왔죠. 양봉 나왔죠. 2파 상승. 다시 3파 하락 음봉 계속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양봉 나왔죠. 4파 상승. 그 다음에 마지막 음봉 5파 하락까지. 자, 인버스는 5파 하락에 월봉에서 큰 장기적으로는 월봉에서 5파가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버스가 계속 지금 상승 일로에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자, 상승 구간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상승을 타게 되면은 적어도 121선까지나 120선을 살짝 넘기는 구간까지 한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긴 한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일반 개별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건 나중 문제고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요 구간, 요 저점 구간을 자, 인버스가 깼습니다. 요 저점 구간을요. 그죠? 고기를 깨고 반등 중에 바로 급락이 나와버렸죠. 그죠? 심하게 갑자기 급락이 나왔죠. 이 저점 구간 밑으로는 아무런 매물 구간이 없이 순식간에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인버스가 매물 공백 구간이라고 저는 많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매물 공백 구간은 쉽게 급락도 나오지만 또 쉽게 상승할 수도 있다. V자로 우리가 이 전고점을 뚫게 되면 일반 개별주도 주식도 전고점을 뚫게 되면 급등하는 경우 마지막 시세를 분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저점을 깨게 되면은 급락이 나오면서 매물 공백이 나오기 때문에 큰 저항 없이도 요 매물 구간, 요 급락의 출발점까지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큰 무리 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단 5,800원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보시면 요 구간에서 한번 행보했던 자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죠? 또 여기도 잠깐 머물렀던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두 개의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인버스가 만약에 5,800원을 온다 하더라도요, 이 자리를 바로 한 방에 뚫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구간들이 밑에 없었거든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죠? 공백이 아무것도 백지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기 쉽게 올라갔거든요. 여기 구간에서 인버스가 한번 막힐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구간에서 거래가 별로 없는 자리였고요. 이 구간에서는 조금 거래가 터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아주 심한 매물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5,800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도전하게 되고 네 번 정도 도전하면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5,800원에서는 못 뚫고 다시 대밀렸다가 어디까지 대밀지 모릅니다. 또 5,800원까지 지금 올라온다면 두 번째 바로 못 뚫습니다. 그 다음 내려오고 세 번째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자리를 한번 보셔야 되고 그 타이밍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정말 어려운 구간 인버스는 요 자리입니다. 7,000원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 7,000원은 절대 나는 인버스 못 뚫는다 봅니다. 인버스가요. 이 자리는요. 이 자리는 여기하고는 다르게 어마어마한 매물 구간입니다. 이 매물 구간, 이 매물요. 이거는 뚫기 힘들다. 만약에 진짜 인버스가 7,000원까지 갔다 만약에 그럼 종합지수가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하락돼 있겠죠. 그죠? 아까 5,800원일 때 1,950원인데 인버스가 7,000원까지 가버리면 1950이 아니라 코스피는 뭐 눈말 맞 1500, 1600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말하기도 좀 진짜 힘든 건데 그런 구간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까지 가버리면 인버스 가격이. 그래서 인버스가 요 정도 가격이 왔다, 7,000원 근처까지 왔다, 그럼 코스피는 무조건 바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때 진짜 이 가격이 많이 온다면요. 근데 여기까지 오고 주가가 그 인버스가 상승이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코스피가 1950이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거. 그럼 아무도 주식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요런 구간에서는 일단 멈칫거리고 머물다가 밀리고 하겠지만 다시 가능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지만 요런 구간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코스피 바닥을 잡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코스피가 하락에 머물지 인버스가 상승에 멈출지 여기서 멈출지는 아무도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요 구간에서는 한번 코스피는 저점 매수, 인버스를 한번 일부 절반이라도 한번 수익 실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자 그렇게 전략을 말씀드리니까 전략 때리고 싶으시면 전략 한번 때리셔도 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인버스는 5,800원 오면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바닥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그는 일단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자리거든요. 왜? 요거는 인버스가 막히니까 인버스 어쨌든 밀릴 거 아닙니까? 인버스가 밀린다는 얘기는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요 자리까지 인버스가 가게 되면 진짜 코스피 난리 납니다. 그때는. 그죠? 자 그렇게까지 안 갔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코스피가 1950 정도 근처에서 끝날지 하락이 아니면 진짜 여기 가서 1500, 1600까지 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는 그 맥점마다 또 단기로 코스피 갈아탔다가 인버스 갈아탔다가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기 주관대로 하면 되고요. 또 틀릴 수도 있죠. 그 주관이. 그죠?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맞춰가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상에 또 유연하게 대응하면 되니까요. 그런 매매가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지금 어차피 코스피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고 인버스가 5,800까지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차라리 인버스 EX나 인버스나 또는 신용평가사는 조금 뭐 이제 예외이긴 합니다만 인버스는 어쨌든 지수 반대로 가는 거니까 그런 종목들 좀 매수하셔가지고 편안하게 들고 계셔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긴 합니다. 자, 1월달에 만약에 지금 코스피가 2200 근처에 왔으니까요. 2200 근처에 오게 되면 일단 한번 코스피는 반등을 준다 했죠. 그때 인버스가 눌러지게 되면 그 눌러지는 그때 인버스를 한번 뭐 이렇게 매수하지 못하신 분은 한번 매수에 가담해 보셔도 되고요. 또는 아니면 외국인이 지금 기관하고 인버스를 EX를 코퍼스를 지금 엄청나게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도 어느 정도 인버스가 올라오게 되면 아마 내일이나 모레 인버스를 아마 매도하는 모양이 만약에 하루 이틀 놓으면 하루 정도 놓으면요 같이 동시에 그때는 코스피가 2200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2210이나 이 자리에서 조금 단기 반등은 들어오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단기 반등이 확실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제가 보는 파동상 그래 보이고요. 그걸 좀 더 확인하실 분들은 인버스 EX를 외국인이 매일매일 그 장 끝나고 보실 때 동시에 기간이 얘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왔기 때문에 다 때리진 않거든요. 들어가는데 다 때릴 일은 없지만 또 단기 차 외국인들 단기 차익 실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번 팔고 기간도 같이 조금 팔면 조금 반등 좀 들어오겠네 보시면 되고요. 무슨 생각하시죠? 그렇게 해서 체크해. 반등은 제가 짧게 들어오시면 된다. 짧게 보라 그랬습니다. 개별 종목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런 개별 종목들도 크게 보시면 안 됩니다. 큰 시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은요. 제가 짧게 단기적으로만 매매하시라고 제가 개별 종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단기 매매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종목을 어떤 종목을 얘기해도 그냥 매매 안 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없으실 때는요. 잘못하면 또 물릴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언급해드린 몇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YM 보시죠. 자, TYM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2,900원이나 2,900원 이하 또는 2,880원이나 5일선이 2,865원이라 그랬죠. 그죠? 2,865원선 찍었거든요. 자, TYM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TYM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큰 시세를 예상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냥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은 짧게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TYM 목표가는요. 3,150원에서 3,200원 정도 요 정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께 2,900원에서 2,900원 이하에서 사시면 그때 저점에 사서 3,150원이나 3,200원에서 한번 매도하시라, 짧게 매매하시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요 구간까지 올지 안 올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저는 이 종목을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께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요 정도 가격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주식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이 종목이 만약에 3,150원이 3,200원에서 이제 도달하고 밀릴 때요. 3,000원 지지를 보셔야 됩니다. 3,000원 지지를 보시면서 그 지지 자리에서 외국인의 기관이 다시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3,000원 지지가 무너지거나 외국인 기관 수급에 특별한 동향이 없으면 그때는 이 종목 2,200원 정도까지 나중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생각하시죠? 그리고 3,150원이나 3,200원까지 도달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신이 아니니까요. 제가 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800원을 깨면 이거는 바로 손절하셔야 됩니다. 무슨 생각하시죠? 내일이라도 당장 2,800원 깨면 손절 라인이라고 보시면 2,800원 깨지면요. 무슨 생각하시죠? 자, 그래서 목표가는 대충 요 정도만 보시고요. 3,000원 지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또 눌림 받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단기 매매로만 하셔야 됩니다. 욕심 크게 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언급해드린 종목이 코스메카 코리아 이것뿐만 아니고 화장품주 아무래지든 뭐든 코리아나든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5일선 지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5일선이 조금 더 올라오겠죠. 그럼 어제 시간 외에 이 친구도 1,050원까지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거의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이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 1,050 어제 시간 외 가격이. 그럼 이 친구도 짧게 그냥 좀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대략 11,000원에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최대치 11,700원 정도 보는데 어쨌든 11,000원 정도보다 분할 매도 하셔도 됩니다. 안전하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은 시장이 그죠? 자, 그래서 이 종목도 그렇게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코스메카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추세가 조금 깨진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5일선을 깨게 되면 이 친구는 5일선 꺾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추세 깨질 수 있으니까 기관 외국인 수급도 같이 보시면서요. 어저께는 코스메카 코리아는요. 기관 외국인이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왔죠. 이제 외국인이 어디 갔는데 이게 맞죠? 10만 주, 3만 주, 2만 5천 주. 기관은 다 팔았네요. 그죠? 기관은 다 팔았고요. 외국인 단타쿠만 좀 들어왔거든요. 외국인 단타쿠만. 그래서 요 수급을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아까 TYM도 같이 한번 보시죠. TYM도 기간은 팔지 않습니다. 기간은 요 자리가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는데요. 얘들도 언젠가는 위에서 팔아물려고 하겠죠. 근데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기간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팔아버리게 되면 그때는 좀 재미없어질 가능성이 많고 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 짧게 대응하셔야 되고 손절도 정확하게 잡고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 하시죠? 11선 얼마입니까? 2,823원이네요. 이 친구는 11선을 깨면 조금 추세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죠. 추세선 한번 꺼보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잠깐만. 자,
요 가격이 대충 얼마냐면은 2,800원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2,800원을 이탈하면 추세가 일단 깨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세는 지금 저도 겪어봤네요. 네. 그 다음에 율촌학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죠? 율촌학도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요. 왜 율촌학도 크게 보지 말라고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 일단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대량을 팔았죠. 그죠? 제법 큰 물량이거든요. 기관은 이제 안 사버릴 거. 그죠? 물론 기관이 계속 주도해 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또 어떨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외국인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은 아 이거 또 들어갈지도 몰라. 기간이 아직 가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파동을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이 친구들이 엄봉 맞고 한 번 더 요 고점 이 종가가 얼마죠? 37,200원을 돌파하는 종가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야 오파가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고점 종가는 이 고점을 넘기는 그런 모양이 하나 캔들이 양봉이 하나 놓을지 두 개 놓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세 개 놓을지 그건 모르지만 한 번 더 상승이 좀 남았지 않았나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네, 한 번 더 상승이 이어질 때 그때는 적당한 가격에서 한번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뭐 롯데칠순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한번 던져 주시고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팔았는데 이렇게 이틀 동안 팔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비싸 가격에 다시 들어오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더 싸게 들어오면 나중에 뭐 살지 몰라도. 그래서 일단 파동상 한 번 더 상승은 남아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그때 적절하게 일단 수익은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시나리오도 좀 잘 가서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좀 잘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면 그때는 다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고요. 당분간은 여러분 짧게 매매하시고요. 짧은 매매가 힘드신 분들은 오히려 주가가 만약 조금 상승한 반등을 준다 그랬죠. 아까 2100이나 2200이 반등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2270이나 반등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구간에서 인버스나 EX가 밀리면 그때는 좀 기다렸다가 또 눌러질 때 싸게 한번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기 매매가 자신 없으신 분들은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